종합 격투기 역사상 최강의 타격가는 누구일까요? 조제 알도, 코너 맥그리거, 이스라엘 아데사냐 등 한 시대를 풍미한 타격가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각자 베이스와 스타일이 다른 만큼 서로 우위를 가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단 한 사람을 꼽는다면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는 선수가 있으니 바로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타격의 신 앤더슨 실바가 그 주인공입니다. 세계 격투기의 중심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타나 UFC 미들급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실바. 그의 변칙적이고 창의적인 스타일 뒤에는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겪어온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3부작을 통해 인간 앤더슨 실바부터 챔피언 앤더슨 실바까지 그가 걸어온 길을 모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차도르와 함께 격투기 선수 키우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차도르 패스는 시청자분들과 한 격투기 선수를 후원하고 최고의 선수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를 UFC 선수로 키우는 것이겠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는 후원자 독점 컨텐츠부터 오프라인 팬미팅, 그리고 다양한 굿즈까지 참 재미있는 혜택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도르 채널 이름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975년 4월 14일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태어난 앤더슨 실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는 4살 때부터 부모님의 곁을 떠나 이모님이 계시던 쿠리치바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안타까운 사연은 훗날 실바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쿠리치바는 브라질에서 격투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동네였고, 예로부터 무에타이가 발달한 지역으로 유명했으며 브라질의 명문 격투기 체육관인 슈트박스 역시 쿠리치바의 뿌리를 두고 있었죠. 그 덕분에 다양한 무술들을 접할 수 있었던 실바는 동네 친구들이 주짓수를 하는 걸 보고 관심이 생겼지만 형편이 어려워 도장을 다닐 수 없었던 탓에 그저 멀리서 지켜보거나 주짓수를 배운 친구들과 놀이삼아 뒹구는 것으로 레슨을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실바는 어릴 때 유독 무술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소룡과 만화책에 푹 빠져있던 실바는 유독 스파이더맨을 좋아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스스로를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정신상담을 권유받을 정도였죠. 심지어 그는 매일같이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다니며 영화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했던 실바가 처음으로 배운 무술은 다름 아닌 태권도였습니다. 아, 또 괜히 국뽕. 12살 무렵 돈이 없어 체육관 주변을 서성이던 실바는 어느 한국인 사범님의 배려 덕분에 도장 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몇 년 뒤엔 카포에라까지 발을 넓히면서 창의적인 움직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실바의 격투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무에타이였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무에타이를 배우고 싶었으나 돈이 없던 실바는 태권도 때와 같은 작전으로 매일같이 무에타이 체육관을 배회했고, 그런 의도를 알아챈 에드마르라는 코치가 실바를 체육관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이런 거 아닐까요? 상황에 기죽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실바. 청소년이지만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뒤 체육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10대 시절을 보내게 된 실바. 의붓 아버지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경찰이었던 집안의 어른들은 실바 역시 경찰이 되기를 바랬지만 막상 실바의 적성에는 맞지 않았고, 뚜렷한 꿈이 없었던 그는 갖가지 생계 활동을 하며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 10대 시절의 경험을 살려 슈트박스 아카데미에 들어간 실바는 어깨 너머로만 배웠던 주짓수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고, 반달레이 실바, 무릴로 닌자, 마우리시오 쇼군 등 브라질의 유명 선수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97년 브라질에서 격투기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실바. 이때까지도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그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시합에 출전하였고 4승 1패 4피니시의 성적을 거두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서 깊은 단체인 슈토의 부름을 받은 그는 당시 전적 13승 2패인 테츠지 카토 선수와 싸우게 되는데요. 과연 신인 시절의 실바는 어땠을지 지금부터 그 희귀한 경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모습에 비해 매우 마른 몸의 실바.
특유의 공격적인 스탠스는 상당히 흡사해 보입니다. 카운터 위주의 선수답게 천천히 압박 들어가는 실바, 최대한 중심을 낮춰주면서 카토의 테이크다운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활발하게 움직여주며 들어갈 타이밍을 재는 카토, 발을 붙잡히자마자 무기력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내지만 긴 팔다리 때문에 이득을 보지 못하고 공격적인 서브미션 시도로 오히려 점수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리치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바, 창으로 찌르는 듯한 잽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철저하게 받아먹으려는 의도인데요. 자신의 최대 거리를 유지하며 원거리 견제만 던져주고 부족한 테이크다운 방어를 서브미션 캐치로 상쇄합니다. 그렇게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가는 실바, 포인트 타격으로 상대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카운터로 연결시키는 파이팅 스타일이 신인 시절 때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바는 이어지는 일본 원정 경기에서 커리어의 중요한 시합을 맞이합니다. 카토전의 승리로 슈토 미들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실바는 당시 일본 격투기계의 최고 유망주인 사쿠라이 하야토를 상대하는데요. 챔피언 하야토는 무려 18승 2무의 전적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우노 카오루, 프랭크 트리그, 루이즈 아제레도 등 웬만한 유명 강자들을 모조리 꺾어낸 상황이었습니다. 경쾌한 로킥으로 포문을 여는 하야토, 순간 거리를 뚫어버리는 돌진에서 폭발력이 느껴집니다. 자꾸만 유효타를 허용하는 가운데 크게 동요하지 않는 실바, 무에타이 클린치를 잡아보지만 배를 붙이는 하야토의 방어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오히려 이를 활용하여 코너까지 몰고 가는 하야토, 무게를 실어주는 테이크다운에 가차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머리를 붙잡히면서 점수를 따내지 못하는 하야토, 까다로운 가드 플레이에 자신이 먼저 일어나 버립니다. 뒷손 타고 들어가 보지만 간파하고 있던 실바가 역카운터를 성공시키고 날카로운 후속타로 기세를 잡습니다. 그러자 힘껏 뛰어 날려버리는 하야토, 타격에서는 실바가, 레슬링에서는 하야토가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하야토의 체력이 빠지며 큰 공격을 허용하고 레슬링으로 시간을 벌어보지만 오히려 백을 잡힙니다. 잘 풀어가던 경기를 순식간에 망쳐버린 하야토, 무엇보다 실바의 사기적인 리치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시합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실바, 3라운드를 꽉 채운 경기 끝에 하야토의 챔피언 벨트를 빼앗아 옵니다. 이리하여 이때 당시 세계 격투 시장을 이끌던 일본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 앤더슨 실바. 이때 당시 반달레이 실바가 프라이드에서 또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브라질에서 날아온 또 다른 강자라는 홍보를 받으며 프라이드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8승 1패의 전적으로 메이저 무대에 진출한 실바는 브라질리언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알렉스 스터블링을 상대하고 헤드킥 한 방으로 극심한 출혈을 만들어내면서 닥터 스탑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무대는 격투기 선수로서의 실바의 입지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일본 단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수들의 기량이나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 대진과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능력을 꼽을 수 있는데요. 다음 경기에서 실력에 비해 인기가 좋은 알렉산더 오츠카를 만난 실바는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이어지는 카를로스 뉴턴과의 경기에서는 플라잉 니킥으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시기 실바의 별명인 스파이더 역시 일본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비하인드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그는 우연히 호텔에서 프라이드의 링 아나운서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때 스파이더맨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앤더슨 실바를 본 링 아나운서는 그에게 스파이더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반달레이 실바의 유명세와 일본 유명 선수들에게 거둔 승리, 캐릭터까지 갖춘 실바는 단숨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280kg의 거구 엠마누엘 야브로를 꺾은 경기로 유명한 타카세 다이주를 상대하는데요. 당시 타카세의 전적은 4승 7패 1무로 실바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평소와 달리 그라운드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급기야 1라운드 만에 트라이앵글에 잡히면서 업셋을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한 번의 패배로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린 실바. 그는 과대 포장되었다는 여론과 함께 그래플링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바 역시 큰 충격에 빠지면서 격투기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렸죠. 실제로 그는 타카세전의 패배로 인해 은퇴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실바의 주짓수 스승인 호드리고 노게이라 선수가 적극적으로 회유해준 덕분에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슈트박스를 떠나 노게이라가 이끄는 브라질 탑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래서 주변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흔들릴 때 멘탈을 꽉 잡아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아무튼 이때를 계기로 각성하게 된 실바. 그는 3연승을 쌓으며 케이지 레이지 미들급 챔피언에 오르고 타카세 다이주에게 당한 패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일본 무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라이드 최대의 이벤트인 연말 시합에 출전하는데요. 상대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파이터이자 카를로스 뉴턴과 사쿠라이 하야토를 잡아낸 초난 료. 그렇다고 해도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앤더슨 실바가 앞서는 상황. 예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타격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던 실바는 그래플링 공방에서도 이기며 모든 영역에서 초난 료를 지배합니다. 심지어 수플렉스까지 보여주며 실바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던 중 경기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역대급 한방 역전이 만들어지는데요. 유도의 금지 기술인 가위치기에 이어 순식간에 힐훅으로 연결하자 실바는 고통스러워하며 탭을 칠 수밖에 없었고 지난 타카세 다이주전에 이어 다시 한번 업셋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케이지 레이지에서만큼은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던 실바. 2경기 연속 피니쉬로 마무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그는 무술 영화에 나올 법한 팔꿈치 공격으로 타이틀 3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이리하여 9년 동안 17승 4패 전적을 만들어낸 그는 저물어 가던 일본 무대를 떠나 드디어 UFC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의 첫 상대는 TUF 시즌1을 통해 엄청난 인기와 유명세를 얻게 되고 진짜 모든 언행에서 논란을 만들어내던 악동 크리스 리벤 선수였습니다. 실바의 약점인 레슬러이자 진흙탕 싸움을 즐기는 전진형 파이터라는 측면에서 그닥 상성이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실바는 UFC 첫 경기부터 경이로운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큰 원을 그리며 여유롭게 출발하는 실바. 경쾌한 잽이 리벤의 이마를 강타하고 터프한 전진마저 걷어냅니다. 좌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끔 만들어주며 끊임없이 스텝을 밟는 실바. 리벤의 펀치가 펴지기도 전에 사각에서 펀치 연타가 날아오고 마음먹고 던지는 주먹마저 닿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억지로라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리벤. 하이킥을 견뎌내고 접근하지만 이 순간 실바의 카운터가 터지고 마무리로 니킥까지 넣어주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그야말로 앤더슨 실바가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백스텝으로 무게중심이 떠있는 상황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잔발로 중심을 잡은 다음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추듯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주먹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사실 이런 동작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이렇게 교과서에 없는 창의적인 공격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천재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리하여 단 한 번의 승리로 크리스 리벤의 유명세를 모두 흡수해버린 실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선수층이 두껍지 않았던 UFC는 곧바로 실바의 타이틀전을 추진하고 8연승과 동시에 타이틀 2차 방어 중이던 리치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그리고 실바는 UFC 역사에 길이 남을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어내는데요. 1라운드 중반 빰 클린치를 잡은 실바가 미친듯이 니킥 연타를 쏟아붓자 프랭클린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컨트롤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면서 그야말로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프로와 일반인의 대결처럼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경기. 대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한 프랭클린은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당해버리고 1분 정도가 흘러가자 넋이 나가버리는데요. 그렇게 이미 승부가 기운 상황에서 무자비한 빰 클린치는 계속되고 기어코 니킥을 꽂아 넣은 뒤에야 프랭클린이 지옥에서 해방됩니다. 챔피언전이라는 주제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으로 펼쳐진 경기. 아직까지도 이 경기는 UFC의 역대 미스매치를 꼽을 때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시합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리하여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챔피언에 오른 실바였으나 아직까지 그래플링에 대한 약점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 이때까지만 해도 실바의 챔피언 벨트는 위태로워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바의 전성시대는 챔피언이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앤더슨 실바의 본격적인 전성기 이야기는 다음 2편에서 제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UFC 최고의 타격가라고 평가받는 앤더슨 실바의 전성기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앤더슨 실바 특집 2편도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